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제가 라다크 여행 준비를 할 때 날씨와 도로 상태 등 현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바이크 기어를 어떻게 입을지 많이 고민했었어요. 지금은 라다크 경험을 하고 왔기에 꼭 필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바이크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라다크 바이크 여행은 어땠는지 제 개인적인 견해와 두 번째, 라다크는 어떤 곳인지 라다크의 역사와 지리적 위치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세 번째, 여행 전 준비사항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비자, 항공권, 호텔 예약, 그리고 현지 날씨, 라이딩 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산병 대처법, 환전, 로밍 유심칩, 전기, 보조 배터리, 그 다음에 음식과 간식. 네 번째, 현지 유의 사항으로 퍼밋, 주유 관련 안내해 드릴게요. 좋았어요. 태초의 대자연을 달리는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라시아 여행을 하고 싶은 이유가 고대 실크로드 길을 가고 싶어서인데 라다크는 고대 실크로드의 교차로이기도 했었기에 제겐 의미가 있었어요.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과 대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라 자연과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라이더라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라다크 여행 1편에서 5편까지 유튜브에 올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다는 게 라이더마다 다 틀릴 건데 예를 들어서 엔드리오 타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쉽고 듀얼 바이크로 어드벤처 타시는 분들한테는 쉽고 재밌고 근데 공도만 타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산간지방이라 도로폭이 좁고 비포장 도로가 많고 비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도로가 유실된 곳도 있고 해서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현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자동차도 다니는 길이라서 아주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차선이 우리나라와 반대인 좌측 통행인데 길 대부분이 중앙선이 없이 좁은 도로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좌측 통행인 걸 알고 계셔야 눈치껏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만년설이 장식된 히말라야 산맥을 보며 달리는 경치가 아주 멋있고 재미있는 코스인데 제가 원래 저질 체력인데다가 계속 고산병으로 잠도 잘 못 자고 지치고 힘드니까 100% 다 만끽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라다크의 역사와 현 상황을 간단히 아시면 능동적으로 여행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다크의 면적은 남한보다 약간 작고 현재 중심지 레는 1842년까지 존재했던 라다크 왕국의 수도였어요. 서기 1020년경 옛 티베트 제국은 삼형제에 의해 나누어지고 그중 한 명이 라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왕조를 세웠고 그 왕국이 900년 정도 유지되다가 1947년 인도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속하게 된 지 8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라다크는 형식상으로는 인도지만 완전히 인도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다크는 중국, 티베트, 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분쟁 지역이라 오랜 세월 여행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1974년 처음 개방됐어요. 판공초 호수의 경우 전체 길이의 약 50%는 중국, 티베트에 속해 있고 40%는 인도 라다크, 나머지 10%는 분쟁 중이어서 사실상 인도와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하다 보면 군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랜 옛날 라다크의 수도 레는 비단길의 교차로 중 하나였고 히말라야 설산을 지나는 대상들이 머물렀던 실크로드의 요충지이자 인도에서 불교가 전파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해요. 왕후 천축국전을 저술한 신라시대 해초 스님과 대당서역기를 남긴 중국 당나라 현장 스님 역시 인도로 가던 길에 이 지역에 들렀다고 해요.
그러나 해상교통이 발달하고 육상무역이 줄어들면서 라다크는 자연스럽게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다키라 불리는 라다크 사람들은 황량하고 척박한 땅에 오랜 시간에 걸쳐 고립되었고 그들만의 공동체와 티베트 문화를 만들었고 아직까지 그 문화가 남아있어 작은 티베트라 불려요. 언어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가 라다크에 살면서 쓴 책 오래된 미래를 통해 라다크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는데 책의 내용은 척박한 대자연 속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라다크인들이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도와가며 잘 살다가 산업화가 시작되고 자본이 들어오며 공동체가 분열하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서로 경쟁하며 불행해져 간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인도의 8월인데 델리는 푹푹 찌고 후덥지근하고 라다크는 선선한 가을 날씨예요. 라다크는 아주 높은 산맥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서 비구름이 높은 산을 넘다가 흐지부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건조하고 한여름에 인도와 네팔에 폭우가 내려도 라다크는 대체로 쾌청하다고 해요. 이따금 비를 뿌릴 때도 있는데 우비나 우산을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낮에는 햇살이 굉장히 강렬하지만 그늘이나 실내에 들어가면 서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며 아주 추웠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는 언제든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라다크를 자주 여행하는 승현님이 몇 년 전 여행할 때 눈이 온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다크를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6월부터 9월이고 그 외에는 호수도 꽁꽁 얼어붙을 만큼 아주 추운 겨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 우리 라이더는 어떤 라이딩 기어를 입어야 할까요? 저도 여행 가기 전에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토마스님,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어드벤처 바이크 많이 타시고. 근데 이제 요번에 라다크 여행 하시면서 이제 옷차림이랑 뭐 준비할 거 이런 거 좀 해보시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지 꼭 챙겨야 될 게 뭔지 저는 여자라서 또 틀릴 것 같아요, 남자랑.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빨래를 잘 못한다는 전제하에 자기가 좀 매일 뭔가 속옷인가 이런 걸 갈아입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특히 양말을 좀 넉넉하게 좀 준비하셔야 되고 속옷도 날짜에 뭐 한 총 여행 날짜에 한 반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물티슈 챙겨온 게 또 많은 도움이 됐고요. 뒤처리할 때 여기는 휴지가 아시다시피 열악하니까. 하프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다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물티슈 꼭 준비하시면 또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헬멧도 닦아야 되고 맞아. 닦아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물티슈는 필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헬멧은 무조건 고글보다는 쉴드가 있는 맞아. 어드벤처 헬멧으로 준비하시는 게 먼지를 덜 먹고 그러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가 있을까요? 옷차림. 옷차림? 라이딩 기어? 라이딩 기어는 웬만하면 수트 계열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무릎 보호대 하고 앤드류 복장 하고 뭐 이러면 그 안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크게 사고 나는 것보다는 슬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드벤처 슈트가 슬립에 그나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드벤처 슈트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츠도 앤드류 부츠는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수화물을 붙이고 그럴 때 무게가 좀 한정적이니까 어드벤처 부츠로 방수되는 걸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도강이 많잖아요. 맞아요. 도강이라고 네. 할 수 없는 강이지만 그 물이 지나가는 경우가 그렇지. 많기 때문에 뭐 바지가 방수가 되고 부츠도 방수가 되면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안 그러면 계속 젖으니까 발이. 맞아요. 안 그래도 도착하는 곳이 4,000m 이상이면 또 춥잖아요. 예. 체온 유지를 해야 맞아. 되니까. 춥다고 막 그러더라고. 남성 라이더도 막 젖으니까 춥다 그래. 젖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젖으니까 방수가 되는 슈트랑 어드벤처 부츠 단화든 뭐 약간 길든 그런 정도.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것들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서 좋았는데 이제 아침에는 쌀쌀하고 그렇죠, 그렇죠. 낮에는 햇볕이 막 강렬해가지고 또 더워가지고 또 밤엔 또 엄청 춥고 그래서 저는 오리털 바지랑 뭐 윗돌이 다 챙겨왔거든요. 근데 저는 추위를 워낙 많이 타서 그렇긴 했는데 그 남자분들은 어떠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 바지는 그 어드벤처 슈트 안에 입는 이너 그거를 내복처럼 입고 그 위에 반바지 입고 위에는 뭐 가능하면 얇더라도 긴 팔티에 그 오리털 조끼 그리고 조금 두꺼운 바람막이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추위를 많이 타면은 얇은 패딩으로 하나 준비하셔도 되고 남자분들도 조끼 오리털 같은 거 하나 정도 얇은 거 라이딩 할 때는 좀 덥지만 잘 때는 엄청 추우니까 네 맞아요 밤에 되게 춥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 저 같은 경우는 또 고산병은 없었는데 먼지가 우리가 마셔본 먼지 중에 평생 마시고 다 마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편도선이 보고 갖고 먼지 때문에 감기가 아니고 물이라든지 침을 계속 삼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껌을 주셨는데 네. 껌이 엄청 큰 도움이 됐었잖아요. 이거 주시고 왔거든요. 자기 본인이 이제 가신다고 껌을 꼭 뭐 이 껌을 씹으면 볼이 헬멧에 눌려갖고 볼을 씹긴 한데 그래도 목 아픈 것보다 그게 낫더라고요. 훨씬 도움이 아니면 되셨구나. 목캔디는 뭐 금방 없어지니까 그렇죠. 껌을 뭐 조금씩 씹는 게 침을 삼켜서 이게 좀 건조한 걸 막아주는 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필요했었어요. 네, 저도 이게 정말 이거 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라도 좀 없으면 너무나 아쉽고 힘들어요. 힘든 거. 고산병은 높은 곳은 산소가 부족해서 혈액이 신체 곳곳에 산소를 전달하지 못해서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일반적인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식욕이 없고 걷는 게 힘들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두통이 심해지고 토할 것 같고 숨쉬기 힘들고 소변량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갑자기 엄청 추워지고 머리가 아프고 멍해지며 숨을 잘 쉴 수 없었고요. 동료 라이더의 경우는 코피가 멈추지 않고 눈이 아프고 충혈되고 숨을 쉴 수 없었다고 해요. 어떤 분은 고산병 증상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증상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은 여행 1, 2일 전부터 고산병약을 드시는 방법도 있고 레에 도착해서 약 먹고 하루 쉬며 고산에 적응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고산병 증상이 심해졌을 때 약 먹고 산소 쐬면 괜찮아지기도 해요. 그런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게 아니라 높은 지대로 이동하거나 체력적 소모가 많아지면 또 증상이 나타나서 저는 계속 약을 먹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라다크에 가면 라다크 약을 먹으면 약효가 좋아요. 라다크에서 파는 고산병 약과 설사병 약이 가격도 착하고 효과도 좋아요. 국제운전 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만들었는데 당일날 가면 바로 5분 만에 만들어줘요. 파출소는 안 되니 꼭 경찰서로 가시고 여권 사진과 여권 등 준비물이 있으니 확인하고 가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는 있는데 며칠 걸려요. 비자는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인도 전자비자를 온라인 신청하시면 돼요. 항공권은 미리 끊을수록 저렴해서 출발 날짜 정해지자마자 5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115만원 정도에 끊었고 이 금액은 인천에서 델리까지 가는 국제선, 델리에서 라다크의 바쿠라 림포체 공항까지 가는 인도 국내선 왕복 금액이에요. 티켓팅은 에어인디아 co.kr에서 했고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게 힘든 저는 비즈니스석은 부담스럽고 넓은 다리 공간이 있는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을 구매하려 알아봤어요.
출발 일주일 전에 에어인디아닷컴에서 선택 구매할 수 있는데 자꾸 에러가 나서 한국 에어인디아에 전화로 물어보니 원래 에러가 자주 나니 자신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데 추가금 1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델리 호텔과 비행기 엑스트라 레그룸 좌석 예약하면서 인도의 삥 뜯는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환율 계산기 검색하시면 인도 1루피가 16원 정도예요. 인도에서 4년제 대학 나온 노동자 급여가 50만 원 전후라고 하니 저희 나라와 물가 비교가 대충 되시죠? 한국에서 달러 환전 후 인도에서 리라로 환전하면 되고요. 잔돈 달러는 잘 안 받으려고 하니 100달러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델리 공항에 도착해서 우선 100에서 200달러 정도 환전해서 우선 써야 할 택시비, 식비, 호텔비 등으로 사용하세요. 공항은 환전, 약 등 모든 게 다 비싸니까 나머지는 환율을 더 잘 쳐주는 곳에서 환전하시면 돼요. 호텔 예약은 델리와 라다크가 다른데요. 델리의 경우 델리 공항에 오후 4시쯤 도착하면 라다크로 가는 비행기가 다음날 아침 6시라 델리 공항 근처에서 하루 숙박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출발 2주 전에 구글 지도로 공항 가까운 곳 호텔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3, 4만 원대 호텔 리뷰를 꼼꼼히 읽어본 후 부킹닷컴으로 4만 원대 호텔을 예약했는데 출발 3일 전에 취소 문자가 왔어요. 같은 호텔이라도 부킹닷컴 리뷰와 구글 리뷰가 많이 다르고 좋다와 너무 더럽고 불친절하다라는 리뷰가 동시에 있는 곳이 많아서 그나마 괜찮은 곳을 몇 시간 검색해서 찾은 곳인데 일방적인 취소 문자를 받고 4만 원대 호텔은 서비스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더 주고 10만 원짜리 다시 예약했어요. 라다크의 경우 저희는 단체였기에 소마 리조트에 묵었는데요. 하루 6천 루피였고요. 근데 개인 여행하시는 분들은 레 시내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의 경우 대략 1000에서 1500 루피, 하나로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면 그냥 웬만한 방 가능하다고 해요. 바이크 렌트비는 로얄 엔필드 히말라얀 기종이 2000 루피, 하나로 약 3만원 좀 넘는 가격이에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이심이라고 해외 유심도 온라인에서 판매해서 그런지 로밍 비용이 많이 저렴해져서 저는 로밍을 했는데 델리에서는 인터넷이 잘 되었고 라다크 도착하면 거의 안 돼요. 레에 있는 숙소에도 로비에서만 와이파이가 잡히고 판공초 초모리리 같은 오지는 숙소에서도 인터넷이 잘 안 되더라고요. 라다크에서 현지 유심을 사서 끼울까 했는데 현지 유심도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220V고 초모릴이나 판공초 같은 오지는 전기도 밤 12시 이후엔 안 들어오니 보조 배터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 시내에는 한식당도 있고 피자, 스파게티, 맛있는 인도식 만두 파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초모릴이나 판공초 갈 때는 오지 라이딩이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맛있는 식당이 없고 음식도 커리나 과일 위주로 완전히 현지식이에요. 한식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은 따로 챙겨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현지 유의사항으로 퍼밋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라다크 지역은 여행할 때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구역이 있으니 미리 렌트샵이나 호텔에 문의해서 발급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퍼밋 없이 갔다가 되돌아올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돼요. 초모리리 가는 길은 주유소가 없어서 저의 경우 시골 구멍가게에서 페트병에 파는 기름을 비싸게 주고 사서 넣었는데 주유 미리미리 하시거나 보조 주유통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 준비물을 챙겨 봤는데요.
혹시 빠진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